그 친구한테 돈 얼마 했더라? 다 나옵니다. 가계부 덕분인 거죠. 일기 역할을 할 엄청난 기록이 됩니다. 종잣돈 모으기 재테크의 가장 기본 가계부를 재밌게 하고 싶다면 열정왕 윤드리우스! 지난 편 가계부 이야기에 이어서 가계부를 재밌게 쓰는 윤드리우스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. 지난 편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억하시죠? 기록, 반성, 계획. 무조건 기입을 해야 되고 너무 지출을 많이 했구나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반성을 토대로 다음 달엔 어떻게 해야지,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, 이거에 대한 계획, 예산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목표하는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. 제 유튜브 채널 1탄 청약편에서 어떤 다른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월급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 이 모든 돈에 대해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안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. 중요한 건 쫌팽이 소리 듣지 않으면서 많이 베풀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. 나의 셀프 브랜딩을 위한 패션, 헤어, 뷰티, 나를 위한 투자도 아낌없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개발 투자 다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, 그 해결 방법도 이 가계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저는 특정한 가계부 어플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 혹은 편의 기능 등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 같은 걸 참고하셔서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어플로 기입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18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고수잖아요. 기본 가계부에 있는 식비, 고정지출, 의료지출 뭐 이런 것들의 고정적인 항목과 다르게 저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. 우선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부터가 부담이기 때문에 기본 가계부에 있는 틀이나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기입하는 걸 추천하고, 이게 정말 생활화가 되고 재밌게 하고 싶다면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기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와 함께 쓰는 공동 지출이 있고 개인적으로 쓰는 저만의 지출이 있습니다. 개인의 지출에 관련해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.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선생님을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샀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에 저장을 하시죠? 식비 코너에 카페 음료 분류에 아마 저장을 하게 되시겠죠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, 이 커피는 제가 마실 커피가 아닌 거예요.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커피가 자기개발 항목의 영어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. 내가 쓴 돈의 지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에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친구 사이였다고 해볼게요. 이성적인 느낌이 없는데 식사를 했다. 그럼 저는 지인 식비라는 카테고리에 이 항목을 기입을 합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성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.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비용은 데이트 항목의 식비 항목으로 기입을 합니다. 이해하셨나요? 같은 밥인데도 혼자 밥을 먹으면 개인 식비에 넣고요, 이성적인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밥을 먹었다, 지인 카테고리 식비에 이 항목을 넣을 거고요. 그런데 이성적인 감정이 싹 터서 썸을 타거나 애인이 되었다, 데이트 식비 항목에 넣는 겁니다.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 카메라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. 이 카메라 구입비, 많은 분들이 가전기기 구입 카테고리에 아마도 이 가계부 쓴 걸 넣으실 거예요. 저는 어디다 넣었을까요? 저만의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가계부에는 자기개발이라는 대분류 항목이 있습니다. 자기개발의 유튜브 항목에 이 구입비를 넣었습니다. 같은 지출이지만 어떤 항목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. 정말 엄청난 기록이 됩니다.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. 친구들과 술을 엄청 많이 먹고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를 탔다. 그럼 이 돈은 당연히 교통비에 택시에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돈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비용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때 술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. 가계부 쓰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화된 맞춤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꼭 2단계까지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거의 어떤 시점을 돌아볼 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. 제가 이 가계부를 강력 추천한 이유가 과거의 기록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일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어서 가계부에 제가 와이프 이름을 검색하잖아요. 와이프와 연애 초기 때부터 갔던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과 뭐 기타 등등의 지출이 다 나옵니다. 시간대별로 뭐 했는지, 어떤 영화를 봤는지,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경조사 때문에 골치 아플 때 많죠.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돈 얼마 했더라? 그 친구가 내 결혼식 때 돈 얼마 했더라? 뭐 이런 기록들. 저는 가계부에 축의금 이렇게 세 글자만 검색하면 그동안 냈던 모든 사람들의 축의금이 다 나옵니다.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경조사를 챙겨야 할 때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. 다 가계부 덕분인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직장인도 있으시겠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나중에 기업의 CEO가 되실
느끼실 분들도 있잖아요. 저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면서 마케팅 예산 관리를 하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. 하나하나의 작은 개인의 가계부가 회사에서는 예결산인 거예요. 가계부 기록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예산 관리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 혹시라도 이 영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빠뜨리거나 부족했던 분은 언제든 저한테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이 가계부 특집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. 종잣돈 모으기의 첫 출발이자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은 이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.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기입하는 것부터 지금 바로 꼭 시작하세요. 나중에 언젠가 개인화, 맞춤화 과정을 거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부자 되실 겁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다음 편에서 만나요.